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경원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순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들으시는 순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다 쓴 글,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현재 이 뭐라 그럴까, 여론의 반전, 이 여론 흐름의 전환,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고, 충고,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국민한테 정말 올바른 선택을 갖다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제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물론 이 이화영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다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그와 함께 이 여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관심 대상이고, 그 관심 대상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순간 이게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져야 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선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언론 매체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라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과연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사법 리스크,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상 누가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대선 주자 중에서 이 차기 대권에 누가 제일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재명이 제일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상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누가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 형사재판의 피고인, 형사재판도 한두 건도 아닌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걸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피고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주문을 자당 지지층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순진한 그런 주장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역시 정치 초보 한동훈, 역시 정치 경험 없는 한동훈, 역시 순진한 한동훈, 이재명이를 잘 모르고 더불어민주당을 모르고 정치판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지도 그 모르는 한동훈이 순진한 소리는 하고 앉아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늘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이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언행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과거 문재인 시절에 했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이런 예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혀 틀리지 않다, 공감이 전혀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경원은 5선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한 번 했고 지역구 4번 했습니다. 5선 의원. 이번 국회의원 임기까지 마치면 국회의원만 20년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5선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 정치의 고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은 이제 5선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5선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무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게 좀 판단이 잘 안 서는 거 아니냐. 적시에 적절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잘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문제 거기 질문을 받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당 내에서 역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왜 나경원 의원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때와 장소 그런 것들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스스로 그 비판을 자초하는 것일까? 나경원 의원은 왜 자당 내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분위기를 띄워놓으면 이런 여론을 형성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찬물을 이렇게 띄얹는 그런 발언을 할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역시 나경원 판사 출신, 역시 나경원 법률가 출신 똑똑해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그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에 그 대한민국이 처할 그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헌법과 법률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어 내려와야 돼. 이걸 갖다가 그렇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 여러분들 제가 그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피고인으로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이 진행돼서 결국엔 이재명이 유죄를 판결을 받을 경우에 이거는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총성 없는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총성 없는 내전이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순순히 자기가 그 권좌에서 내려올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순순히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다시 짊어질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재명을 갖다가 그냥 이재명을 떠나서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그걸 순순히 다시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 개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총성 없는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나라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정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대한민국은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총성 없는 내전이라고 했지만 이 총성 없는이라는 이 표현조차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래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통령의 지지층과 그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혼란, 국가적 위기를 왜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던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의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한동훈 정치 초보, 역시 한동훈 순진해, 역시 한동훈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이런 어떻게 보면 비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국내 당원들, 국내 지지층 또는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의원이 틀린 얘기를 한 건 없지만 이 때와 지금 현재 이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또 그에 대해서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이 순간에 갑자기 이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이게 비판받을 지점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음에 꺼낸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다. 이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하다는 거는 뭐 거짓되고 망령되다, 어이없고 허무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란 사람이 정말 어이없고 허무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표현 때문에 나경원이 틀린 얘기는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때문에 한동훈을 약간 이렇게 낮게 보는, 깔보는,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지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출마해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지원 유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나경원 스스로 이렇게 자기에 대한 비난, 비판을 자초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영장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하면서 법원 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거다.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잔혹사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들 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개딸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예상 못합니까? 다 예상합니다. 근데 그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무시한 거기도 하고 무시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한동훈의 이런 문제 제기, 한동훈의 의문 제기, 한동훈의 이런 담론 제시에 대해서 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을 또 무시한 겁니다. 국민의 수준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 뭔가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너는 경험이 없고 너는 아는 것도 없어서 겨우 그런 순진한 그런 허망한 기대나 하고 앉아 있느냐라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인 나경원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국민의힘한테는 또 어떤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현재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거야에 맞서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기대했던 그 지지층이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다시 저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일종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 나경원 의원을 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미리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기 전에 자기가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고 싶고 뭐 자기의 판사 경험을 살려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늘어놓고 싶어도 페이스북에다 글을 게시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런 글을 못 씁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한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고인 대통령 위험성 이거에 대한 이 판사로서의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합세를 해서 거야에 맞서야지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은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지지를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애써서 만들어온 이 분위기가 깨진다고 한다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재명이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개딸들이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근데 대체 나경원 의원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의도로 뭐를 기대하면서 이런 글을 썼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 모두 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얘기를 쫙 이어가다 보니까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은 잘 있는교 님, 그리고 릴리와 찌찌님, 서봉식님 이 세 분께서 댓글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댓글 후원을 해주신 만큼 또 저는 이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공이라니까 뭐 상당히 거창한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솔직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